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좌표 평면에요. 자, 좌표 평면에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a, b면은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a, b이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a의 제곱,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뭐라고 나타내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얼이라고 나타내고, 얼의 제곱을, 끝에다가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x축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자, 요 점에서부터 x축까지의 그 수직인 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수직 거리가 바로 뭐냐면,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자,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중심이 a, b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반지름을 어리라고 놓지 않아도 우리가 반지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됩니까? y좌표가 되는 거죠. y좌표. 자, 그래서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어리제곱이 아니라 b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x축에 접하면 원의 방정식 나타낼 때 우리가 원래 a하고 b하고 어라고 세 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하나 반지름은 공짜로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실전 문제 보시면요. 자, 중심이 2,3이고 x축에 접하다고 했습니다. 자, 중심이 2,3이면요. 자, 하나, 둘, 자, 두 칸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을 갖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고요. 자,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원의 방정식,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개를 동그래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원의 중심이 2,3이고, 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이, x축에 접할 때는 요 y좌표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이용해서 나타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2의 제곱,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은, 자, 반지름 얼마? 3입니다. 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해서 9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아주 특별한 그런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접하는 경우를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뭐를 살펴볼 시간이 왔습니까? 그렇죠. 자, y축에 접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자,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이런 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요. 자,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죠.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반지름을 그러면 굳이 어디라고 이것도 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요. 자, 잘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선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때는요. 자, 원의 중심이 필요한데, 자,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자, y-b의 제곱이라고 기본 세팅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축이 접선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수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다? 반지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x좌표가 이번에는 반지름이 되네요. 자,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a 제곱. 어를 쓸 필요가 없죠. 자, 미지수 두 개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실전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5 있고 y축에 접한다.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 있느냐면, 자, 마이너스 3이고요. x좌표는, y좌표는 5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이런 거. 오늘 원 정말 안 동그랍니다, 오늘. 자, 마음을 딱 선생님 잡고 해야 되는데, 자, 원이 이상하게 안 동그라고. 자, 여러분들 동그랗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5니까, 자, 원의 중심, 마이너스 3,5. 자, 원의 방정식 들어갈까요? 자, 빼주시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 빼면은 y-5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x좌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좌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은, 자, 반지름은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리의 음수는 없죠? 자, 왼쪽으로 3칸 가면 되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3이니까, 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의 접하는, 자, 이런 경우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한쪽만 접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려요, 여러분들.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까지 가능하냐면 4가지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을 때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자, 이런 원을요. 제1사분면에만, 자, 이 제1사분면에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2사분면이나 3사분면, 4사분면에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4가지 정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에 그 원의 그 중심 있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A, B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를 굳이 우리가 A, B라고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X좌표가 A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A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A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A,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또 뭡니까 그러면? A가 또 원의 반지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걸 그러면은 뭐 원의 중심이 A, A이고 반지름도 A다. 이런 표현도 괜찮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예 그러면 뭐라고 하자? 원의 반지름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이 좌표, 이 원의 반지름이 만약에 어리면 x좌표도 어리고요. 자, y좌표도 어리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도 어리게 됩니다. everybody all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x-얼의 제곱, 자, 그리고 y-얼의 제곱은 얼제곱. 이렇게 얼만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A를 써서 나타내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얼로 쓰면 조금 더, 자, 반지름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자,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황이 2, 4분면에 있을 때는요, 2,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 원 진짜 동그라네요. 자, 그러면 2, 4분면에 있으면, 자,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원의 반지름을 만약에 여러분들, 어리라고 한다면, 요 x좌표, 원의 중심의 x좌표,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갔어요. 얼마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얼이 됩니다. 자,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얼, 얼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이걸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얼의 제곱, 그 다음에, y-얼의 제곱은 반지름 얼제곱이 됩니다. 자, 1사분면에 있을 때와 2사분면에 있을 때 어때요? 반지름의 원의 중심의 좌표가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서 경험하게 된 그런 예를 하나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필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중심이 어디라고 했느냐면요. 2,-1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2,-2면은요. 자, 2,-2면, 자, 오른쪽으로 2칸 가고요. 자, 아래로 2칸 내려간. 자, 이 위치가 바로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데, 살짝 감자 비슷한 게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원은 아니지만 맛있게는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러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원의 방정식은요. 자, 지금 원의 중심이 자, 2,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요, 그냥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하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봐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수로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사분면이니까 x 좌표는 플러스가 되고 y 좌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부호를 잘못 본다든가 했을 때 주어진 중심의 좌표를 잘못 본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차단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꼭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방정식. 자, 사사분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x 좌표는 플러스니까요. 자, 여러분들 방정식 만들 때 다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이니까 빼면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입니까? 2죠.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사사분면에 있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x축에 접하거나 또는 y축에 접하거나 또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특별한 원의 방정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